안철수 후보가 돌연 단일화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리고 줄곧 물밑에서 두 당이 실무 협상을 치밀하게 해오던 터에 몇 시간 만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철수를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미스테리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 최신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단일화 철수 일주일의 진실 게임. 자, 이 이야기 앞서 대선 후보 지지도 그리고 각종 최신 여론조사 결과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한 거 제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자랑이죠. 대형 미디어월에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 넓은 미디어월에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와 추세 보고받으시면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 준비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먼저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8.7%, 윤석열 후보가 42.9%, 심상정 후보가 3.2%, 안철수 후보는 8.3%의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칸타 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2.2%, 윤석열 후보가 41.3%로 두 후보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심상정 후보 3.3%, 안철수 후보는 6.9%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칸타코리아 모두 윤석열 후보는 4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리서치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 리서치. 이재명 후보 36.9%, 윤석열 후보 42.4%, 심상정 후보 2.3%, 안철수 후보 7.1%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투표할 후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론조사는 하나의 숫자보다 뭐다? 추세다. 추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대선에 투표할 후보 리서치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라고 응답했던 응답자가 12월 다섯째 주에는 39.9%였고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라고 응답했던 응답자는 그때 당시 30.2%였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이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2월 첫째 주 때에 들어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그래프는 교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결과 윤석열 43.3%, 이재명 36.4%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수도권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 바로 살펴보시죠.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당락을 가르는 것, 수도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거듭 드렸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서울과 경기는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인천과 경기는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떨까요?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의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42.6, 이재명 37.1입니다. 추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인천과 경기에서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44.4%, 이재명 34.7%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과 경기에서의 추세 변화는 더욱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합니다. 윤석열 39.9, 이재명 40.0이었기 때문입니다. 2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그런데 김혜경 리스크 등이 거듭되면서 두 후보의 인천, 경기 지역에서의 지지율 차이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의 여론 동향은 과연 어떨까요?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호남 지역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9.2에서 69.5로 공고가 됐고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19.8에서 11.9%로 이 여론조사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숨가쁜 여론조사 결과들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호남 얘기 나와서 말인데 광주 지역에서 선관위가 부착한 후보의 벽보 포스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가야 되는데 선관위가 부착한 벽보에서 2번 윤석열 후보만 뺀 벽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이 나와야 되는데 3번 심상정으로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4번 안철수, 5번, 6번, 7번, 8번, 9번 군소 후보들의 포스터도 그 어느 것 하나 빠진 사람이 없는데 야당의 제1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포스터만 선관위가 부착한 벽보에서 빠졌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곳이 광주 지역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누군가가 선관위가 붙인 저 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부착한 포스터에서 야권 후보가 빠졌다, 양강 중에 한 명이 빠졌다라는 것은 대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선관위 해명은 무엇이고 야당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만 빠진 광주 벽보 신고받은 선관위 누락된 아파트 단지 벽보 전체 회수 같은 날 오후 재부착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광주시 선관위에서는 실수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순 실수다라는 겁니다. 손정희의 변호사님, 우리나라 법으로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붙인 벽보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선관위가 단순 실수로 이거를 누락했다라는 해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직관적으로는 1번 다음에 바로 3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2번을 누락할 수 있을까? 이런 실수가 있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2번 자리가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1번에서 숫자로 1, 3, 4가 되면 붙여놓고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좀 놀라운 실수이고. 습관적으로 1, 3, 5, 7, 9 이렇게만 붙어 있다면 실수구나 할 수 있는데 또 4번은 들어갔어요. 일단은 뭐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난망한 것이 이게 금방 들통날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보고 신고를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럼 관련 업무 처리자가 징계를 받는 것이 명확한 사건인데 좀 의아한 사건인데요.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필 이재명 후보하고 남경필 후보가 선거를 치를 때 남경필 후보 측의 선거 공보가 누락돼서 발송된 일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근데 어찌됐든 실수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종류의 실수는 의도성을 오해받기 쉽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재발되지 않아야겠죠. 예, 김수경 교수님께서 기자 출신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369는 4, 5는 건너뛰고 369 하는데 1, 2, 3, 4, 5, 6, 7, 8, 90에서 1, 3, 4, 5, 6, 7, 8, 90은 이게 좀 어색해요. 고의인지 아닌지는 뭐 더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고의로 오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맥락이 존재하는 실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하필이면 또 광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영남 쪽에서 있었다면은 좀 실수라고 생각할 부분이 좀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인 곳에서 윤 후보의 그 벽보만 제거된 채로 저렇게 벽보가 붙다 보니까 굉장히 고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군소정당에 좀 이름 없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도가 없는 후보가 빠졌으면 그래도 실수였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연일 방송에서 신문에서 계속해서 보도되는 아주 야당의 제1야당의 후보의 벽보만 싹 삭제된 채로 저렇게 붙다 보니까 굉장히 고의성이 의심되는 그 실수여서 조사가 면밀히 필요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고의성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 벽보가 이제 미부착이 됐는데 대구에서는 안철수 후보 벽보가 또 미부착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에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거를 제가 이제 많이 치러보잖아요.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벽보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당을 주고 그 작업 인부들에게 그 위탁을 줍니다. 그렇군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거 다 붙일 수가 없고요. 그 일당을 줘가지고 인부들이 붙이는데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선거 치를 때도 많고
그리고 저게 이제 금방 다 드러나는데 저걸 고의로 저래 해가지고 무슨 예. 이득이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댕기다 보면 라이터 불로 찢어지고 또 저 연필로 또 낙서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관위에 제보를 하면 바로바로 또 누락된 것은 끼워 넣고 또 낙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대한민국이 선거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런 것을 고의로 할 일은 전혀 없다. 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고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거 과정 전반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 전체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예.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실수이길 바라거든요. 근데 단순 실수라고 보이기에는 너무하죠. 그리고 이게 선거 관리가 아니라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신 건지 선관위가 축구로 치자면 12번째 선수로 뛰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플래카드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 쪽에서 투표 위선을 이깁니다. 무능을 이깁니다. 그것도 다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보도를 받고요. 또 특별히 민생 파탄, 투표로 막자 혹은 거짓말 아웃이다. 투표가 답이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도 선관위가 현 정권을 연상한다라는 식으로 제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민생 파탄이 결국 이 정권의 실체냐라고 하는 걸 오히려 국가의 선관위가 인증을 한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따라서 플래카드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어긋난 그런 조치, 선관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오전 11시에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 차원에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11시에 선관위에 대한 공식 문제 선관위 제기. 의원 중심으로요. 예,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야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